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침공이 지금 강행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증권부 최민정 기자 연결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국 내 핵시설 2곳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의 침공에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현지 시간 28일, 그러니까 우리 시점으로 방금 전에 벨라루스에서 이제 회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회담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6시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아마 시작을 예정대로면 했을 것 같고요. 6시부터라고 하니까 전해주신 대로. 주말 사이에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현지 시간 27일 G7 정상들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일명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핵폭탄급 금융제재로 불리는 만큼 러시아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스위프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서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입니다.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국제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선별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국제금융체계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일단 전면 배제되고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윌스트리트 저널은 국제유가가 2008년에 기록했던 최고가인 배럴당 150달러 근방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영향으로 루블화가 폭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지금 20%대까지 올리긴 했는데 굉장히 좀 러시아 당국도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제유가 급등 소식, 러시아 금융제재가 시장에 부담이 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마감했죠? 네,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코스피는 개장 전에는 푸틴 대통령의 핵 발언으로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급락하며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장중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0.84% 오른 2699.18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93포인트 오른 881.0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 에너지 대란을 우려하며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등 가스 관련주가 최근에 급등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며 변동폭을 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렇게 급등한 주도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주도 있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는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부품의 90% 이상은 현대차와 기아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쟁 갈등 속에 수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대차는 변동성을 키우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줄여가며 상승 전환 후 장을 마감했지만 이제 기아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이 전망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가능성을 이제 꾸준히 선반영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력 공습에 따른 생산시설 파괴,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인데요.
다만 증권업계는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세장 진입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3월 FOMC를 정점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지정한 리스크가 약세장 진입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식을 보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이유라며 코스피 3월 밴드로 2,500에서 2,78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과거 크림 분쟁 이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을 때 대러 수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차량용 부품, 석유화학, 화장품 등 상위 품목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